5만 표 출산 양육수당이 상반기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더 늦출 수 없다며 정책에 반대하는 청주시를 빼더라도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이전 명절에 비해 저렴한 선물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에서는 고가 선물 판매도 크게 늘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국내 첫 실증에 성공한 바이오 수소를 청주로 확대 도입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용환 지사와 투자자인 현대자동차가 만났습니다. 고령 운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인 출산 육아 수당이 올해 상반기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청주시는 수당 지급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충청북도는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청주시를 빼고 나머지 시군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산 육아 수당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입니다.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출생 가구에 첫 해 300만 원, 이후 4년간 200만 원씩 모두 1,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는 신생아에게만 주는데 내년에는 신생아와 만 1세, 내후년에는 만 2세까지, 그리고 4년 후인 2027년부터는 매년 만 4세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비도 해마다 늘어 올해 예산은 246억 원인데 2027년부터는 매년 900억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은 4대6. 도내 출생아의 62%가 몰려있는 청주시는 2027년에는 300억 원 넘게 부담해야 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면서 수당 지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91억 원인 올해 예산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나서 다른 예산을 챙겨주겠다고 이범석 시장을 설득했지만 새해에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한번 정책을 실행하면은 되돌리기가 되게 어려워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현금성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 결국 충청북도는 청주를 뺀 나머지 10개 시군에서 먼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를 끝까지 설득해보겠지만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급한 지역부터 먼저 하고 청주시는 뭐 차후에라도 이제 같이 하겠다 하면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다시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보건복지부와 수당 지급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비슷한 수당 지급을 두고 지난해 10월 협의한 전례가 있어 상반기 안에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수당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주시 출생아만 지원받지 못하면 부모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은 김영환 지사 대표 공약은 반쪽 시행으로 의미가 더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이제 곧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설 명절이죠. 이번 명절에는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올해 설 선물은 저렴한 것을 선호하는 가성비와 또 비싸도 받는 사람의 만족도를 고려한 가심비로 뚜렷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화점 선물 코너입니다. 올리브유와 참치, 간장 등 저가 세트부터 한우와 굴비, 건강식품 등 고가 세트까지 다양한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실속형 선물로 눈을 돌리는 고객들이 늘면서 10만 원 이하의 가성비 선물 세트 매출도 지난해보다 10%가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계부 이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조금 더 가성비 따지고 좀 실속 있는 선물로 고민 많이 했어요. 반대로 한우와 와인 선물이 인기를 끌면서 40만 원 이상의 고가형 선물 세트 매출도 무려 20% 이상 올랐습니다.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명절이 이번에 설이랑 이제 추석 두 번 크게 있는 명절이니까 그것만 잘 챙기면 되니까 좀 비싸더라도 좀. 대형마트에서도 올해는 좀 더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입니다. 3만 원 이하의 실용적인 제품으로 꾸며진 선물 세트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00원 미만의 김 선물 세트 판매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니까는 실질적으로 수입도 많이 줄고 또 지출은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또 해야 되는 영향이기 때문에 가격대를 좀 낮추고 실용적인 쪽으로 많이 가는. 각종 할인 행사에도 꽉 닫힌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서 선물 세트 매출이 아직은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100개를 구매하셨다 하면 기업체에서 지금 한 7, 80개 정도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경기 영향을 조금 미치는지 않을까.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설 명절이지만 경기 침체로 뚜렷해진 소비 양극화 현상이 명절 선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한편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의 설 명절 휴가가 지난해보다 하루 감소한 평균 4.1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입주업체 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휴 기간을 확정한 59곳 가운데 나흘 휴가가 56곳으로 가장 많았고 닷새 휴가 2곳, 6일 휴가 1곳 등의 순이었습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42곳으로 전체 61.7%였고 평균 선물 금액은 지난해보다 7,000원 오른 67,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충북도의회에서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김상열 단재교육원장에 대해 충청북도교육청이 주의 처분을 검토 중입니다. 도교육청은 의원들과의 설전으로 의회 파행을 빚은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의 행동을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원장과의 설전 끝에 직권 퇴장시킨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김 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 원장은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MBC 충북은 신년기획에서 탄소 중립을 국내외 상황들을 다뤄봤습니다.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해 상용화한 충주의 국내 첫 실증 사업이 도내에서 더 큰 가능성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김영하 지사는 바이오가스 수소 산업을 청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고 대기업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하루 500kg 수소를 생산해 상용화한 국내 첫 실증지 충주. 이 사업을 충북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하기 위해 김영환 지사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충주에서 수소 실증에 성공한 연구기관도 충주에 이은 제2의 실증지로 청주를 선택해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의 중심 도시인 청주시에서는 통합 바이오까지 완공되면 약 한 5톤 정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거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반에 지금 현대자동차와 환경부 사업에 민간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 함께 찾은 현대자동차도 청주 바이오가스 사업에 투자자로 나섰습니다. 청주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바이오가스로 충주처럼 하루 수소 500kg을 생산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투자 예상액은 100억 원으로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50억 원을 받습니다. 청주에 하수 처리장을 이용을 해서 또한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거를 이번에 공모를 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지금 참여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룹 측면에서 대응하는 거를 지금 현재 검토 진행 중. 김 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유역 면적이 1,800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청주 미호강 둔치를 활용해 바이오매스 수소를 생산하는 가능성도 제안했습니다. 갈대라든지 또는 유채라든지 또는 보리라든지 바이오 오일을 갖고 이 지금 후반부의 기술을 이용하면 그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사업은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고.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 초 청주시의 바이오가스 수소 생산 기지 설치를 위한 환경부 공모 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에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제천시는 제천 청풍연료전지와 1,300억 원 규모의 수소연료 발전사업 투자협약을 맺고 오는 2025년 3월까지 제3산업단지에 20메가와트의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연간 16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제천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하는 일은 많지 않죠. 고령자 입장에서도 면허를 반납하면 이용할 교통수단이 사라져 이에 대한 이동권 대책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낮 청주 도심의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량 파편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찌그러진 차량이 도로 한복판을 막았습니다. 지난 12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3대와 연쇄 충돌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80대 고령의 운전자가 숨져 이유도 모릅니다. 지난해 10월 보은에서도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1톤 화물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휴게소 출구에서 고속도로로 합류하면서 갑자기 유턴을 한 겁니다. 속리산 휴게소에서 청주 방향으로 나와서 그 유턴을 한 다음에 1차로로 영덕 방향으로 역주행하다가 부딪힌 사고입니다.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에서는 사고가 20% 가까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노인들의 인지와 신체 능력 저하 때문에 정부가 5년 전부터 고령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참여율은 충북의 경우 고작 1%대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일회성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고령일수록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해지는 건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막상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발이 묶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요금 1,500원 정도인 저렴한 행복택시도 운행하고 있지만 운행 범위가 읍면 경계를 넘나들 수 없어 대안이 안 됩니다. 대체 교통수단 외에도 심리적 박탈감이 면허 반납을 꺼리는 큰 이유라 제도적 보완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납을 유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강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생활에 심대한 불편을 주는 생존권이랄까 이런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 거죠. 고령 운전자의 운전 요구 조건은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면허 없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북 청주FC의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원 가입이 승인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3년도 제1차 이사회와 정기 총회를 열고 충북 청주와 천안의 회원 가입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충북 청주와 천안은 지난해 회원 가입을 신청해 이사회의 1차 승인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두 구단의 합류로 2023 시즌 K리그2는 13개 팀이 팀별 36경기를 치르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충북대학교 22대 총장 후보자로 고창섭 전기공학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차례 투표 결과 고창섭 전기공학부 교수가 투표자 1,484명 가운데 55%를 득표해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진태 약학대 교수는 44%의 득표율로 2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국립대 총장은 2순위까지 대학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 중인 충주시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 2021년 지인의 사촌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도 쌍방 항소했습니다. 자신이 정한 금지 규율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을 학대한 유도부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이수현 판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내 한 고교에서 이성교제나 술, 담배 등 자신이 금지한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학생 6명을 폭행하거나 신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유도부 코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학대 행위가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 학생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해 세종시 등 충청권 3개 시도에 50만 원씩을 기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중부내륙 연계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에 50만 원, 주소지인 청주를 제외한 충북도 내 10개 시군에도 20만 원씩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로 KTX 세종역을 두고 설전을 벌인 충북지사와 세종시장은 서로의 지역에 맞기부한 셈이 됐습니다. 같은 유형의 어린이집끼리 교재 등 자원을 공유하는 충북형 공동협력 사업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됩니다. 충청북도는 가정, 민간, 혼합, 국공립 거점형 등 유형별 어린이집 50곳을 10개 그룹으로 묶어 500만 원씩 프로그램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그룹은 지원금을 활용해 식자재 등을 공동 구매하고 교재를 공유하는 한편 부모 참여 행사 공동 개최 등 저출산에 따른 교육 여건 악화에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12월까지 사업을 한 뒤 내년 1월에 평가를 받습니다. 청주공항을 이용한 항공기 교통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청주공항의 항공기 교통량은 하루 평균 54대, 전체 19,813대로 1년 전보다 6.1%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년 대비 교통량이 감소한 여수와 광주, 대구, 울산, 또 포항, 경주 공항 등과는 대조를 이뤘습니다. 다만 청주공항은 지난해 국제전기선이 재개되지 않아 인천공항의 증가폭 24.6%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옥천 지역 모든 고3 학생들은 올해부터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옥천구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의 고3 학생으로 제한했던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을 올해부터는 전체 고3 학생으로 확대했고 지난해 고3이었던 졸업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단 올해 고교 졸업생은 다음 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옥천구는 이 밖에도 오지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통학 택시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과 국제환경단체인 대자연이 대학생 기후환경 리더 100명을 배출했습니다. 음성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열린 기후환경 리더 양성과정 종강식에서 수료생들은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환경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후환경 리더로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후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시작하길 바란다며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주시의회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60여 건의 조례를 일제 정비합니다. 충주시의회는 김나구 위원장 등 9명의 조례정비 특위를 꾸리고 오는 5월 말까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또 지역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 등을 찾아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